레오나드 코엔 노래 OST로 활용한 영화 드라마 12편. 캐나다 출신 팝 음유 시인 레오나드 코엔. 그가 발표한 수많은 노래들은 사회 풍자극 내추럴 본 킬러, 애니메이션 슈렉, TV 드라마, 그리고 1980년대 유행했던 하이틴 영화까지 다채롭게 배경음악으로 선정됐다. 레오나드 코엔의 음악 경력은 밥 딜런이나 조니 미첼 등과 같은 동료들이 유지했던 주류 음악인으로서 입지를 구축해왔다. 코엔의 음악적 가치가 지속되는 것은 다양한 영화와 TV 드라마, 쇼 배경음악으로 그의 노래가 채택되고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연기가 자욱하게 덮여있는 듯한 독특한 목소리, 집중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반주 패턴, 그리고 낭송하듯 응얼거리는 창법들은 특정 영화, 장면의 극적인 순간을 더욱 의미있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많은 노래 중에 할레루야는 친근함을 풍겨주고 있는 녹색 괴물 슈렉에서부터 슬픔, 우아함, 웅장함을 묘사해주는 배경노래로 즐겨 활용되고 있다. 일선 감독들은 극중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흡사 조건 반사를 연구한 구소련 생리학자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 이론을 입증시키듯 레오나드 코엔 노래를 떠올리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잭 스나이더 감독의 왓츠맨 에로틱 장면 배경 노래로 할레루야가 쓰여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레오나드 코엔 노래가 사운드 트랙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됐던 영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브레이킹 더 웨이브 수젠. 스코틀랜드 북부에 억압되고 종교가 깊은 공동체. 베스 맥닐이라는 순진한 젊은 여성이 덴마크 석유 굴착장치 작업자 얀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어느 날 얀은 사고로 목이 부러져 반신불구의 몸으로 돌아오게 된다. 얀의 상태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은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즐길 수 없게 된다. 얀은 베스를 떠나보내기 위해 다른 남자와 성적 행위를 하면 자신이 완쾌될 것이라고 둘러댄다. 이런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베스는 점점 일탈된 성적 행각으로 빠지게 된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의 행위가 거듭될수록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얀의 육체적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덴마크 영화 감독이자 도발적 영상 에이전트라는 애칭을 받았던 라스 폰트리에 항상 시적 혹은 아이러니한 효과를 위해 약간의 음악을 넣는 것을 좋아했다. 니콜 키드만 주연의 도그빌. 미국의 빈곤과 불결함을 꼬집기 위해 영국 출신 데이비드 보위의 영 어메러컨즈를 선곡하는 심술? 을 부렸다. 코엔의 수제는 당신에게 차와 오렌지를 먹이는 중국에서 온 여성에 대한 찬가를 담고 있는 곡이다. 이 노래는 브레이킹 더 웨이브 5번째 섹션 다우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순진한 스코틀랜드 여성 베스, 석유굴착 노동자와 만나 뜨겁게 사랑을 나누게 된다. 하지만 연인 얀이 석유 시추 도중 추락사고로 전신마비 환자가 된다. 얀은 베스에게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랑을 나누면 자신이 완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얀은 베스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자신을 떠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거짓말을 한다. 순진한 베스는 얀의 완치를 위해 원하지 않는 이웃 남자와 섹스 행위를 하다 급기야 집단 강간까지 당하는 곤욕을 치른다. 트리의 감독은 여성에 대한 송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수젠을 역설적으로 극중 베스가 겪는 비극적 상황 배경 노래로 사용하는 삐딱함을 드러낸다. 1996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여받은 브레이킹 더 웨이브. 이 영화에서는 코엔의 노래가 가장 강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화 제목처럼 음악을 알고 있는 관객들에게는 부서지는 파도처럼 큰 여운을 남겨준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다. 볼륨을 높여라. 에브리바디 노즈. 부모집 지하실에서 몰래 해적 라디오 방송국을 방송하는 조용한 피닉스 고등학교 외톨이 마크 헌터 크리스찬 슬레이터. 하지만 그는 마이크만 잡으면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과 사회 및 교육 문제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제기한다. 더티 해리 형사가 공권력을 조롱하는 무법자들에게 냉혹하게 총구를 겨누듯이 이 때문에 10대 청취자들에게 마크는 거친 해리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주파수가 미치는 마을 전체를 동요시킨다. 에브리바디 노즈에서 속삭이듯 부드러운 보컬로
제시하고 있는 묵시록적 비통함은 볼륨을 높여라에서 반복되는 파괴와 선동을 자극시키는 음악디 제2의 상징이 되는 테마곡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이크를 잡은 10대 청소년은 이 노래를 제시하면서 안일하게 굴복되어 있는 또래 청취자들을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반박에 나서도록 충동지라는 어두운 신호로 선곡되고 있는 것이다. 모던 로커 콘크리트 브론드가 커버한 에브리바디 노즈는 마크가 마지막 방송을 알리는 오프닝 노래로 선곡하고 있다. 코엔의 또 다른 곡 If It Be Your Will도 마크 행적을 응원해주는 노래로 들려오고 있다. 3. 맥케이브와 밀러 부인 더 스트레인저 송. 서부시대 혹독한 겨울. 카리스마는 있다고 하지만 왠지 멍청한 도박꾼 존 맥케이브. 창녀들이 시중을 드는 선술집을 차리기 위해 태평양 북서부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업소에서 잔뼈가 굵은 마담 밀러 부인이 술집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자 현지에 도착한다. 밀러 부인은 영업이익을 균등하게 나누는 조건이면 자신이 축적한 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맥케이브에게 제안한다. 매춘 사업은 번창한다. 맥케이브와 밀러 부인은 가치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가까워진다. 그러나 마을의 광산 산업 개척을 위해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맥케이브가 운영하는 술집 운영권에 관심을 쏟는다. 하지만 맥케이브가 대기업에게 술집 운영권을 넘기는 것을 거절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곤혹스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로버트 알트만이 1973년 공개한 안티마이너스 서부극 반골 기질을 갖고 있는 감독은 자신과 예술 취향이 흡사한 코엔의 노래를 더 스트레인저 송, 시스터즈 오브 머시 윈터 레이디 등 세 곡을 끌어다 활용하는 애착을 드러낸다. 알트만 감독은 미리 발표된 코엔의 노래 가사들을 듣고 있으며 흡사 영화 장면을 위해 미리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화를 촬영할 때 노래 분위기에 장면을 맞추어 진행시켰다는 제작 에피소드를 밝힌다. 영화는 맥케이브 워렌 비티가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오는 오프닝 장면에서 더 스트레인저 송이 들려오고 있다. 이 노래는 카드게임, 연기 자욱한 꿈, 위험 그리고 안전 등 대비되는 개념에 대한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알트만의 걸작 영화가 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낸다. 생전에 코엔은 알트만 영화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표명한다. 그렇지만 완성된 영화를 관람한 뒤 노래 사용이 매우 적절했으며 정말 아름답다는 찬사를 보낸다. 4. 웨스트 윙 헬럴루야. 코엔의 원곡 헬럴루야를 제프 버클리가 유려하게 커버한 노래는 아론 소르킨 주연의 정치 드라마 웨스트 윙 세 번째 시즌 휘날레 곡으로 들려오고 있다. 비밀 요원 사이먼 도노반 마크 아모니 보데가 강도 사건에서 총에 맞아 숨진다. 연극 공연에서 백악관 대변인 씨 제이 그레그 알리슨 제니는 그녀의 경호원이자 잠재적인 연인의 죽음에 대해 듣게 된다. 피살 뉴스를 듣는 즉시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타임스퀘어 광장이 안개에 쌓인 뒤 흐릿하게 보인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듯한 분위기의 제프 버클리. 노래 헬럴루야가 들려오면서 범죄 현장에 수사관들이 도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레그는 심적 붕괴 상태에 빠지게 된다. 트루 디텍티브 네버마인드. HBO 엔소로지 쇼 두 번째 시즌으로 방영된 트루 디텍티브 첫 번째 시즌의 폭발적 호응에 부응하지 못해 2학년 슬럼프에 빠지는 곤욕을 치렀다. 그나마 이 드라마가 기억에 남는 것은 코엔의 노래 네버마인드가 배경노래로 선곡됐다는 점. 2014년 55분 미스테리 범죄 시리즈로 방영됐던 트루 디텍티브 경찰 조사를 통해 법 안팎에서 연루된 사람들의 개인적, 직업적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을 보여주어 관심을 받았다. 코엔의 노래는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의 불길한 오버헤드샷과 피처럼 붉은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주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실루엣으로 처리한 장면에서 흘러나와 강한 여운을 던져주게 된다. 내가 무덤을 몇 개 팠는데 당신은 결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음유 시인 레오나드 코엔이 강압적인 소리를 내고 있다. 음악 비평가들은 이 노래에 대해 저승사자가 영혼을
아사가기 전에 스카치 위스키 한 잔을 쏟는 듯한 음유 시인의 울부짖음이라는 리뷰를 보냈다. 나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말라. 반복해서 들려오는 이 가사는 경찰과 조폭 이야기를 주요 축으로 해서 펼쳐지는 느와르, 미스터리와 장엄한 소재의 무게감을 보충해주고 있다는 찬사를 듣는다. 이 시리즈에 관심을 보냈던 이들은 지금도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오프닝 순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마시오. 코엔의 노래가 흠잡을 데 없는 맛을 들려주고 있지 않은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 내추럴 본 킬러, 더 퓨처. 미키 크녹스와 말로리 윌슨. 전형적인 연인은 아니다. 학대하는 아버지를 죽인 뒤 그들은 여행을 떠난다. 어딘가에 멈출 때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당당하게 죽인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총격전에서 한 사람을 살리게 된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선정적인 보도 덕분에 곧 미디어의 센세이션이 된다. 올리버 스톤 감독이 1994년 공개한 내추럴 본 킬러. 성적 매력을 풍기고 있는 연쇄살인범 유명인사 미키와 말로리 크녹스 행적을 통해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 타블로이드 신문에 대한 부작용을 꼬집어주고 있다. 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풍자적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코엔의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예언을 담고 있는 더 퓨처 뮤직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시작되고 있다. 말로리 줄리엣 루이스. 비키니 탑과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뉴멕시코 사막 카페에서 히프와 어깨를 흔들며 춤을 추고 있다. 미키 우디 하렐슨은 카운터 자리에서 말로리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한 고객이 말로리에게 추근대기 위해 다가간다. 말로리는 잔인하게 엉덩이를 걷어차기 전에 그를 약간 놀린다. 희롱당하는 남자의 친구가 개입하려고 하자 미키는 갑자기 칼로 그의 복부를 찌른다. 미키와 말로리의 통제하지 못할 흉포한 범죄 행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코엔이 목청을 돋우고 불러주는 더 퓨처. 가사에는 미래를 보았죠. 그것은 살인입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다. 배경 노래가 영화에서 전개될 상황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7. 엘워드, I am your man.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의 끈끈한 레즈비언 여성 그룹과 그들을 지지하거나 혐오하는 친구와 가족의 삶과 사랑을 추적하고 있다. 레오나드 코엔 음악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점점 더 세련되게 들렸다. 이런 음악 분위기는 그가 전형적인 틀에 안주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의 베스트 노래 중 다수는 권위 있게 선언된 말장난, 의도처럼 펼쳐지고 있다. 그의 위대한 1988년 앨범 타이틀 트랙은 불교신자 카사노바도 부러워할 수 있는 만능 결과물이었다. 엘워드. 2004년에서 2009년에 걸쳐 장기 방영된 레즈비언들의 삶과 이웃들의 일상을 보여준 미니 시리즈이다. 획기적인 소재를 담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시리즈 첫 번째 시즌 마지막 에피소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젠더 퀴어 이반 아이코 켈리 린치 킷 포터팜 그리어를 위해 주차장 차고에서 펼쳐주는 초현실적 분위기의 댄스 공연에서 배경곡으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임요맨이다. 이반이 자동차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코엔의 노래 가사에 맞추어 립싱크를 하고 있다. 이반은 나는 이 노래를 듣고 땀을 흘렸어라고 말한다. 킷 포터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 이런 장면에서 운전사를 원하면 안으로 올라타세요. 아니면 나를 태워주고 싶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나는 당신의 남자입니다. 라는 노래 가사가 들려오고 있다. 8. 트랜스페어런트, 헤이, THATS, No Way to Say Goodbye. 레너드 코엔은 기회가 되면 성혁명을 주창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듣고 있다. 영화 트랜스페어런트에 반영된 젠더 정치도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한 노인 여성이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을 자비 차원에서 죽이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엔딩 크레디트에서 들려오고 있는 노래가 Hey, THATS, No Way to Say Goodbye이다. 뮤직 비디오에서는 노래하는 가수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갑자기 걷어차임을 당하고 있다. 1967년 데뷔 앨범에 수록된 노래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곡 중 하나가 No Way to Say Goodbye이다. 가사를 통해 이기심과 개인적인 만족의 대가, 지속적인 명상의 중심에 있는 보편적 관계 등을 들려주고 있다. 9. 세크리터리 I am your man. 리 할로웨이. 평범한 20대 여성. 하지만 외형적으로 차분한 여성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야 위안을 받는 기이한 습성을 갖고 있다. 리에게 변화의 기회가 생긴다. 타이프 실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사무실 개인 비서로 취직하게 된 것. 에드워드 그레이는 중년의 근엄한 변호사. 그레이는 리가 자해하는 것을 우연하게 목격한다. 리가 타이핑한 문서에서 오타가 나올 때마다 리에게 벌을 주는 그레이. 묘한 감정을 느낀 리. 그레이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다. 노래 가사에서 당신이 애인을 원한다면 나는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하고 있다. 코엔 노래 덕분인지 2002년 인디 영화로는 보기 드물게 흥행 차트에서 주목을 받아냈다. 보스 제임스 스페이더, 그의 새로운 개인 비서맥이 질레날. 이들은 가학적이고 피학적 관계로 치닫게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코엔의 기절할 정도로 느린 러브송이 영화에 대한 깊은 여운을 심어주는 데 일조한다. 철저한 복종을 선언하는 노래 가사가 끝나기도 전에 신세사이저와 압축한 믹싱 소리를 듣게 된다. 우리는 비서 길레날이 가학적 사랑을 갈구하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고 변호사가 손으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그녀 등의 안장을 얻는 것을 보게 된다. I am your man은 즐거움과 고통이 교차하는 그것이 이 두 사람을 단단히 묶어주는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찬가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을 원한다면 당신을 위해 가면을 쓰겠습니다. 코엔이 그윽한 저음에 담아 불러주는 가사 내용. 변호사와 여비서가 서로를 지독하게 비하하는 상황에 대해 받아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 슈렉 헬럴루야. 2001년에 코엔 노래에 환대하는 새로운 애호가들이 탄생하게 된다. 그 대상은 애초 그의 노래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이 거의 희박한 분야인 애니메이션 애호가들인 것이다. 이러한 돌발적 상황은 아랫배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듯 헛배가 불러있는 녹색 괴물 슈렉 덕분이다. 코엔의 원곡을 존 케일이 커버한 헬럴루야는 대부분 유머러스하고 기괴한 아동용 애니메이션에서 감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는데 공헌하고 있다. 매우 드문 사례이지만 코엔 노래가 어린아이들에게도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해주었다는 칭송을 듣게 된다. 위대한 슈렉이 공주에게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공주에게 거절당했다고 생각한 뒤 심적 고통을 간직한 채 늪으로 돌아왔을 때 배경 노래로 헬럴루야가 들려오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존 케일 버전이 아닌 루퍼스 웨일라이트 버전이 사용되고 있다. 존이든 루퍼스 버전이든 모두 무난하다. 음악 비평가들은 레오나드 코엔의 노래 중 가장 많은 가수들이 헬럴루야를 커버해주고 있다.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다면 존 케일이나 루퍼스 웨일라이트 버전이 최고다라는 호평을 보내고 있다. 11. 테이크 디스 월츠. 테이크 디스 월츠. 지필 과제를 마치고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고 미셸 윌리엄스는 잘생긴 이방인 다니엘 루크 커비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즉각적인 매력을 느낀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고. 낯선 남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두려움과 함께 또 다른 남자와의 교분을 갈망하는 갈등을 겪는다. 택시를 함께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니엘과 마고는 자신들이 이웃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고는 결혼한 유부녀임을 인정하게 된다. 여름의 열기처럼 길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다는 잘생긴 아티스트에 대한 마고의 성적 호기심이 증가한다. 급기야 마고는 지금의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지속시켜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 다니엘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느끼는 환상이 더 행복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은 사라 폴리는 코엔의 노래 테이크 디스 월츠를 듣고 시나리오를 구성했다고 한다. 12. 또 시 헬럴루야. 2003년부터 2007까지 방영된 44분짜리 미니 시리즈 또 시
말썽꾸러기 10대 라이언. 알코올 중독자이자 불안정한 어머니로부터 쫓겨난다. 상류층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 공익 변호사와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 아내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라이언은 이 집안에서 재치 있는 아들 셋을 만나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 코엔의 종교적 분위기를 풍겨주고 있는 헬럴루야. 이 노래는 10대 청소년 문제를 다룬 통속극에서 이번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은 라이언과 연인 마리사 커플이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관계에 빠지게 되는 과정의 배경음악으로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제프 버클리가 불러주는 커버 헬럴루야는 라이언이 떠나고 여자친구는 그동안의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장면의 배경 노래로 흘러나오고 있다.